정부가 최근에 의료 전달 체계 단기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제 이게 지금 진료과별로 지금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그 기상도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흐림, 이 정부의 안으로 좀 울상을 짓고 있는 태풍. 태풍인가요? 흐림이라고 하기엔 그런 진료과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죠. 가정의학과죠. 근데 저는 가정의학과도 가정의학과지만 기존에 사실 그 상업종합병원에 되게 흔히 말해서 돈을 잘 벌어다 주던 이 내분비내과 쪽이 좀 왜냐면 물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도 있겠지만 내분비내과 그동안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뇨 환자들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모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 그 경증 환자 비율이 10%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4.5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병원 내에서는 진짜 외래 닫는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아, 내분비내과 외래. 그럼 내분비내과 내 외래를 닫아버리면 닫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방을 한 3개 열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는 줄여야 돼, 2개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환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환자 민원이나 이런 경증 환자를 대학병원이 이렇게 조금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과는 아무래도 소청과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들 엄마가 뇌가 아픈데. 그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근데 사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 어린이 환자들은 경증이 좀 많잖아요. 많죠. 안 받아주면 또 민원 들어오니까 병원 그렇죠.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특히 이 소아과 환자들 응급실 오는 소아과 환자들 다 경증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응급실에 오면 환자들은 다 경증인데 그냥 응급실에서 받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입원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온 다음에 그 의원 외래로 그래야 하죠. 그렇게 이제 그래야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활발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런 과들이 지금 소청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좀 지금 수익에서 좀 병원에서 수익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그 심장내과 쪽, 순환기내과 쪽, 순환기내과 쪽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이제 고혈압 쪽을 이제 복합으로 와서 심장이나 이제 복합상병원 오는 환자들도 물론 있지만 심장 순환기 쪽으로 그냥 고혈압 초진 환자들, 경증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크진 않지만 조금은 근데 병원 내에서 거의 수익을 거의 1등을 다투는 곳인데 거기는 코대가 너무 높죠. 순환기내과 쪽 교수님들은 코대가 일단 높으시잖아요. 왜요? 돈을 잘 버니까 돈 잘 버. 병원 내에서 내가 잘 수익 버니까. 1등인데 누가 뭐라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 조금 이번에 이 정부 안 때문에 조금 좀 조마조마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느낄 거예요. 내분비내과만 지금 조마조마한가요? 아니요, 내분비내과 말고도 알레르기내과 쪽도 예, 호흡기내과 쪽가 그러니까 있어요. 약을 쓰는 계열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내과계 해요. 쪽에서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안과나 이비인후과도 그렇게 막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경증 맞아, 비율이 맞아. 높기 때문에 안과 백내장 수술 이게 굉장히 경증으로 치부되는데 백내장 수술도 노인 환자인 경우에 좀 뭔가 복합 상병이 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일체 많이 안 하고 지금까지는 상종으로 많이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전문병원 가라는 거겠죠. 그렇죠. 2차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 진료과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봐도 딱 그렇죠. 뻔하게 보이죠? 뻔하게 보이죠. 외과 계열. 외과 계열들은 맞아. 근데 통화를 해보면 겉으로는 신나는 척은 안 해요. 표정 관리 아니다 못하지. 네. 근데 근데 하셔야죠. 그래도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도 그랬지만 진짜 겉으로 내색은 못하겠지만 기대감이 있다. 그럼 신난 거지 뭐. 지금까지는 사실 외과계 교수님들이 뭔가 그 병원 내에서 뭔가 이게 설명하긴 힘들지만 좀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메인으로 지금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의 그 어깨 힘이 들어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같은 외과인데 산부인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경증, 중증이 좀 섞여 있는 산부인과도 그렇지만 정형외과가 왜요? 왜냐면 정형외과 지금 사실 상업종합병원에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 중증도가 A급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2차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문병원들이 할 수 있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병원이 이제 상급 이제 중증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포션이 진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럴 수 있. 지금 연말까지 인공관절 수술 풀로 차 있다고 그랬는데 예약이 지금 풀로 차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환자들 다 소진하고 나면 이제 받지 말아야 될 그럼 판이죠. 조금 타격을 받을 수 받을 있는 수밖에 없죠. 전문 받을 과목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과긴 하네요. 그렇죠. 흐림 때 얘기하시지 왜 갑자기 맑은 진료과 얘기하고 있는데 어중충해요. 아 왜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중증도 조금 보정했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몇 년 됐나요? 2년, 이게? 한 3년?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네네네. 정형외과 출신이 전문의 출신 시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증도를 바짝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진료과뿐만이 아니라 개원과도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정부 대책이 개원과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걸로 상급 종병을 타깃으로 하고 그렇죠. 어찌됐건 상급 종병에서 환자를 자꾸 보내야 되기 때문에 1, 2차로 보내고 네. 하게 되면 그 개원과 쪽으로 당장 가정의학과나 소아과 네. 보내면 그쪽에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개원과 중에서도 내과 의원 내과들은 좋아할 쪽은 수밖에 없어요. 표정 관리를 좀 대형병원 내과는 우울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대요. 개원과 지금 그 내과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정부 안대로 가야 된다. 지금 상급종합병원 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조금 지금 사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산 같은 경우 가산도 좀 경증한 높이려고 네, 하고. 그걸 15%에서 0%로 된 거에 대해서 종별 가산율을 그냥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거에서 조금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안 된다.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럼 개원이랑 네. 교수 간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엔 있을 수밖에 복지부가 이런 종별 간의 갈등과 이 교수와 조정하고 있다? 개원이 간의 갈등을 조장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추겼지. 부추기는 좀 안을 했다? 냈지. 또 뭐라 할 수 이런 말 하면 뭐라 하겠지만 안을 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피시네요. 문성훈 기자 음모론 좋아하는데 또 음모론 피시네요. 문음모 또 제가 피시네. 조국 장관 좋아. 아 갑자기 지금 음모론에 여기 조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네. 갑자기 조금 기승전 조국으로 자꾸 요즘 대화가 끝나가지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진료과들이 중증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정형외과도 사실 지금 우중충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형외과나 뭐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화기내과가 신의 한 수였죠 진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올해 초에 근데 그게 고시를 이렇게 전면 개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때 올해 초에 소화기내과 부분에 관련 몇 개 질환만 전문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거기다 안도 가슴 그렇죠. 진짜 안도의 쓸어내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바뀔 줄 알았나요? 막 이불킥하면 너무 좋아하고 이불킥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서 이렇게 가나요? 아니 심평원 너무 좋아서. 들어봤는데 네. 소아과에서도 이런 전문 질병을 넣으려고 지금 요즘 아. 엄청 노력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음. 그거를 바꾸지 못했는데 이게 발표되면서 소아과도 지금 되게 갈등이 불떨어졌을 그러네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좀 대외 협력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음. 대외 협력 보험 이쪽이 좀 크게 보험 노력을 해야 파트들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시점이네요. 네, 네. 정부와의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언론과도 대화를 쭉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소화기내과 그때 진짜 언론에도 많이 푸시하고 했죠. 거기는 학회 차원에서 그런 보험 정책단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죠. 아예 그래서 보험 맞아, 그냥 맞아. 다른 학회들은 그냥 보험 이사 몇 명 이렇게 해서 보험 파트를 만들었지만 거기는 보험 정책단이라고 해서 아예 크게 몇 명의 그 그런 정도 해야 되나 봐요. 이제는 맞아 그렇게 좀 그게 진짜 보험 정책단 정도 막 구성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렇죠. 이제 솔직히 학회도 뭐 학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맞아. 먹고 사는 이런 부분도 크게 중요하죠. 정책이 진짜 과의 종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가정의학과는 이제 상종해서 먹고 살 길을 새롭게 조명을 해야 찾아야 되는데 되니까 진짜 고민이 크신 수련도 걸로 다 알고 바꿔야 있습니다. 되고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럼 앞으로 이제 진료과별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중점적으로 취재를 해서 좀 더 오늘은 기상도까지만 알아봤지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